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드라마 제목을 왜 오수재인가가 아니라 왜 서현진인가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드라마 서현진 배우 아니었으면 이 정도 몰입감은 주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오수재랑 공찬 둘의 러브라인보다 오수재랑 채태국 둘의 혐오라인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리뷰에서는 수재가 채태국에게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값으로 700억을 요구한 진짜 이유와 윤세필과 백진기가 따로 만난 이유에 대해서 톱파볼게요. 생각보다 수재와 최주환의 과거가 금방 밝혀졌습니다. 수재가 TK 로펌을 차지하려고 악착같이 올라온 이유도 모두 밝혀졌죠. 사실 좀 뻔한 클리셰라고 생각했어요. 잘 사는 집 아들과 엮였다가 아이를 잃은 여자가 복수를 위해 성공한다. 이런 뻔한 과거는 아니길 원했는데 역시나 그거더라고요. 만약 수재가 사사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잘 크고 있고 그게 최주환의 딸이라는 설정이라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침 드라마형 클리셰 안 써도 충분히 드라마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최주환이랑 이혼 소송하는 부인이 양육권을 가지려고 소송하는 걸 보면 수재 아이가 아니긴 할 텐데 또 모르죠. 부인의 아이가 사산돼서 수재 아이랑 모르게 바꿔치기 한 걸 수도. 수재가 침대가 아니라 소파에서 잠을 자는 이유도 바로 과거 때문이었는데요. 과거 최주환의 아이를 임신한 수재에게 채태국은 미국 연수 프로그램 참여하는 걸로 정리해놨으니 미국 먼저 가 있으면 주환이가 곧 뒤따라갈 거고 거기서 아이 낳고 둘이 약식 결혼을 해라. 미국 연수중에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까지 했다. 누가 들어도 괜찮은 스토리다. 내 며느리가 괜찮은 스토리의 주인공이길 원한다. 이런 감언이설로 수재를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진했던 수재는 그 말을 모두 믿어버렸고요. 공항에서 수재를 마주한 최주환은 여기 일 끝나는 대로 곧 가겠다고 말했지만 최주환도 아버지가 계획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후 눈을 떴더니 병원 침대, 뱃속 태아가 없어진 상황. 그래서 수재는 침대에서 눈을 깨는 게 두려웠겠죠.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뭔가를 잃게 될 것 같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을 거예요. 채태국에 전화를 했으나 비서는 회장님이 아드님 결혼식 참석 중이라는 말을 남겼고 수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채태국과의 통화. 수재를 염치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든 채태국은 두 가지 선택권을 줬습니다. 내 밑으로 다시 들어오던지 밖에 나가서 쓰레기나 주워 먹고 살던지. 이 말을 듣고 다시 살기로 결심한 수재. 전화를 끊고 병실에 그대로 있었다면 수재는 피를 많이 흘려 죽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살아서 복수하기로 결심한 수재는 병실을 나가 피가 흘러내리는 손목을 들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함을 의료진들에게 알렸습니다. 팔목의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한국에 돌아온 수재. 아들이 장난치고 버린 여자, 그 아들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한 짓, 치밀어 오르지만 돌아왔고 내 치부는 너의 치부이기도 하니 서로의 치부를 하나씩 물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며 채태국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길을 달립니다. 수재는 겉으로는 채태국 밑으로 들어와 주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 말 잘 듣는 꼬리 흔드는 개가 된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호랑이였습니다. 내가 먹을 회사기 때문에 흠집 하나 안 난 상태로 이쁘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공들여 키운 것뿐이에요. 한수바이오 매각을 다시 진행시키기 위해 채태국은 이인수의 생일날 골프장에 연못물을 드러내고 바닷물을 채워서 활어를 갖다 놓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이인수는 매우 흡족해서 한성범에게 한수바이오 매각을 서둘러 진행시키라는 뜻을 내비추죠. 결국엔 채태국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연못물을 드러내고 바닷물을 채워넣는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거긴 바다가 아니죠. 연못이에요. 연못이 바다인 척 물고기도 속이고 낚시하는 사람도 속이고 있는 거죠. 채태국은 자신의 뜻대로 되었으니 모두 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아무리 길들여도 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채태국이 수재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해도 결국은 수재에 의해 망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시작이 바로 700억입니다. 로스쿨에서 수재가 수업에 논했던 주제, 돈 빼돌린 의뢰인을 감방에 보내지 않는 방법.
수재가 담당했던 재벌 회장이 분식회계로 이조를 해먹었는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포인트는 재벌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릴 땐 무조건 남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이거였죠. 그래야 들켰을 때 난 몰랐는데 라고 잡아떼고 무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1심에서 제대로 벌받는 느낌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대중들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당신을 잊을 때쯤 2심으로 집행유예 받고 나오게 해주겠다. 대중들은 당신의 1심만 기억할 거다. 이게 수재의 전략. 강의 장면이 나온 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였는데요. USB 안에는 수재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수재 이름을 쓴 이유 뻔하죠. 문제가 생기면 수재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라는 거. 근데 그 USB를 수재가 가져갔으니 치부라는 게 없다는 사람이 한기택과 아들 모두에게 USB 가져오라고 그 난리를 부렸나 봐요. 세상에 알려지면 모두가 망하는 폭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대가로 한수바이오 매각 수수료 700억을 고스란히 넘겨달라는 수재. 수재는 채태국이 공들여 그리는 큰 그림이 뭔지 알고 있어요. 채태국은 한수그룹 자체를 꿀꺽하고 싶어 하잖아요. 채태국이 한수바이오 매각에 그렇게 진심인 이유도 너무 큰 덩어리라 잘게 잘라서 하나씩 내가 하겠다는 심산이었는데 700억 안 주면 그 큰 그림에 수재가 똥칠을 하겠다 나섰으니 진짜 큰일 났다 싶겠죠. 일단 같은 편인 척하고 있는 한성범과 척을 지게 되면 채태국이 한수그룹을 갖게 되는 꿈을 이루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수재가 왜 700억을 달라고 했는지부터 톱파볼게요. 일단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자금 세탁을 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공경에 빠지는 사람은 수재입니다. 로스쿨 수업에서 논했던 주제를 보면 다음 이야기를 알 수 있죠. 채태국은 1심에서 법정 구속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거예요. 하지만 2심에서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난 몰랐다. 오수재가 한 짓이다 하면서 집행유예를 받겠죠. 그리고 얼마 뒤 회장 자리에 복직할 거고요. 채태국이 짜놓은 판에서는 수재가 모든 걸 뒤집어 쓰겠죠. 그런데 채태국한테 700억을 받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700억은 수재가 채태국의 치부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수재는 법정에서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한수바이오 매각을 준비할 당시 USB 안에서 내 이름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알게 됐고 채태국 회장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700억을 내게 주면서 날 회유하려 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채태국 측은 저 700억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오수재가 직접 횡령한 금액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수재가 저 돈을 받을 때 증거를 남기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물론 채태국이 수재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그런 명확한 증거 따윈 남기지 않겠지만 수재는 채태국이 자신에게 돈을 주려 했다는 걸 대중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채태국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되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재는 이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아마도 본인 입으로 세상에 터뜨릴 것 같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죠. 채태국은 내게 700억을 주며 날 회유하려 했으나 난 그 돈을 받지 않았고 TK 로펌의 부정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라고 언론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채태국에게 700억을 받겠죠. 채태국이 계좌로 입금해 줄 리 없으니 수재가 돈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채태국이 주려 했다는 증거만 남아 채태국을 끌어내리는데 보탬이 되겠죠. 그런 수재는 700억을 받아서 그걸 어디에 쓸까요? 당연히 TK 로펌의 주식을 사서 지분율을 높이겠죠. 그렇게 TK 로펌의 회장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백진기와 윤세필이 낚시터에서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채태국과 한성범, 이인수 이 세 명에게 원한이 있는 듯 보이고 백진기는 채태국 라인처럼 보이지만 채태국에게 원한이 있는 듯 보이죠. 그들을 쳐내기 위해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뭉친 것 같은데요. 사회에 등장한 강은서가 백진기의 딸일 수도 있고 윤세필의 동생일 수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강은서는 채태국, 한성범, 이인수 세 명의 아들들에게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일 거예요. 백진기, 윤세필이 수재의 편이라기보다는 수재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채태국이 더러운 일에 수재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백진기와 윤세필까지 더러운 일에 수재를 앞세우려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드라마에서 온전히 수제편인 사람은 공찬 한 사람뿐이라고 설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포스터도 여러 검은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공찬이가 수제를 끌고 빛을 향해 반대 방향으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겠죠. 제발 수제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